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한밤중에 불미스러운 이벤트가 갑작스럽게 벌어지면서 서울의 봄이 개봉 1년 만에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영화 속에 그려졌던 과거가 지금 현실에서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적지 않은 분들이 서울의 봄에서 택시 운전사로 이어지는 그 불행했던 역사의 흐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를 이야기하면 서울의 봄이 떠오르고 5.18을 이야기하면 택시 운전사가 떠오르듯 한국의 현대사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쓸만한 소재가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소재들이 아무래도 민주화 과정이다 보니 보수 진영의 비판적인 메시지가 자연스레 담기는 이 전반적인 흐름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현대사를 다루거나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영화가 개봉하면 한국 영화계는 좌편향되었다 같은 비판이 매번 따라 나오곤 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꽤나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그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영화계는 정말로 좌편향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영화계가 좌편향되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좌파들이 영화계를 점령했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로 사실일까요? 해당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예술의 기본적인 속성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술이란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술은 원래부터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므로 예술계는 당연히 보수주의보다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술을 소비하는 대중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술 창작의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예술계가 좌편향되어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술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예술의 이런 기본적인 속성에 더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던 민주화 과정까지 겪어왔으니 사실 한국에서 보수주의를 비판하는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분들이 비판하시는 것처럼 한국 영화계가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나 여러 전후 사정들을 따져보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흐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아주 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영화계가 좌편향된 것이 아주 오래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착각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년대 초중반생 이상의 연배만 되셔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 영화계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내세우는 영화들이 나타난 건 그다지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계에는 정치색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의 영화계에 던져진 화두는 과연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에 맞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또 대기업 위주로 짜여진 극장산업이 이대로 괜찮은가 같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흥행상의 영화들을 찾아봐도 2000년대에는 정치적인 소재와 논조를 집어넣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랬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분기점은 개인적으로 2012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케이스는 역시 광해 왕이 된 남자로 그대들 내게 조강지처를 개처럼 내팽개치려 하고 그걸 법도로 가르치는 게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극중의 몇몇 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존 노력을 그대로 활용했을 만큼 고인에 관한 기억을 자극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이나 연가시는 은연중에 기성 권력을 비판하는 뉘앙스를 심어놓았고 그런 아내의 어릴 적 꿈은 가수였습니다. 가벼운 코미디 영화로 보였던 댄싱 퀸 또한 사실은 특정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연상시키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영화로 충분히 분류가 가능했죠. 이러한 기획들은 아무래도 2012년 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시기에 맞춰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면 관심을 받을 만한 여지 또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떤 대중문화보다도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에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영화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뒤흔들면서 정부의 부정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인들이 해임이나 징계를 받도록 유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편 방송을 출범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를 낼 창구를 잃어버린 진보 진영에서는 우편향된 것으로 평가받는 신문과 방송계를 떠나 낙검수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발굴된 새로운 대한 미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가 아니었고, 실제로 상업적인 성공도 이어졌으니 이런 분위기를 업계 차원에서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극장에는 극영화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장편 다큐멘터리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한국 영화계는 좌편향되었다는 바로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한국 영화계가 좌편향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역사는 고작 10년 남짓밖에 되지가 않은 짧은 흐름이라는 것이고, 애초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계기 역시도 보수 정권의 미디어 장악 시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걸 대단히 잘못된 현상처럼 말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계의 진보적인 성향은 어떤 조직적인 계획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들이 적응한 결과물이 보여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현상 같은 것에 훨씬 더 가까우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영화의 좌편향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적인 영화가 많이 등장하는 건 그만큼 소재로 삼을 만한 정치적인 사건이 현대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논리도 다른 나라에 적용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만만치 않게 굵직한 사건과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났었던 중국과 일본에는 왜 우리처럼 정치적인 영화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自民党は過半数以上の支持を得たのではなくて、多くの人間が投票しなかったことによって天下を取ったんです。この結果ですね、長い政治的な無力感と不信感がこの国にはびこったんだと思います。 사실 일본의 경우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955년에 시작된 보수당 통치체제가 5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무력감이 팽배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메시지를 퍼뜨려도 실제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 창작자들 또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점차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다들 잘 아실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패왕 별이를 통해 문화대혁명을 비판했던 청 카이거 감독이 지금은 공산당 선전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화가 자주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해주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치적 격변이 많은 제3세계는 영어로 만들 만한 소재는 충분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선진국에는 영화를 만들어낼 자본은 어느 정도 있으나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겪었던 한국이나 제3세계만큼의 드라마틱한 정치 소재가 현대에는 별로 존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한국은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여느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격변을 최근까지도 겪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와중에도 경제발전도 함께 이뤄내서 스스로의 역사를 영어로 만들어낼 기반을 쟁취해냈으니까요. 또한 일본이나 중국과도 달라서 정치교체의 움직임이 활발하여 관련된 영화를 요구할 만한 에너지까지 강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국뽕 모먼트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유니크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의 진보적인 성향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여기에 함축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영화 좌편향 같은 주장에서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